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중요하고 기운은 그 다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운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도 스스로 돕는 자만 돕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회라는 신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나타납니다. 저희 한의원도 생각해보면 개원 이래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개원 이래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한의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10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주변에는 1층 한의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7층과 1층의 접근성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1층 한의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변에 한의원이 개원 후에 바로 환자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모조리 환자들이 떠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스스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통증 치료, 약침, 비만, 성장, 다이어트, 갱년기 등등 말입니다. 특화된 진료를 하는 한의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한의원에서 입원한다는 개념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원실이란 아이템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부산에는 입원실 한의원은 약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저보다 일찍 입원실 한의원을 개원한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기가 미안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한의원 참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제가 준비해왔던 수십 장의 PPT를 그 친구 앞에서 보여주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입원실 한의원에 대해서 질문했던 친구들은 많았지만 너처럼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물어보는 친구는 처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먼저 제가 용기 내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코 저는 입원실 한의원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로 2018년부터 주변의 재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환자들이 거의 다 바뀌게 되고 매일 도장 찍어주시던 어르신들이 사라졌습니다. 한의원은 고정적으로 오시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없이는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한의원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이분들이 없이도 저희 한의원이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철저히 브랜딩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의원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특발성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크게 아픈 경우에 그 후유증이 혓바닥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혀 가운데가 갈라진 채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혀 질환과 혀를 관찰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고 설칭과 관련된 강의는 모두 다 듣고 혀 사진을 찍는 기계인 설칭기를 도입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모든 초진 환자들의 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설칭기로 환자들의 혀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혀 사진을 통해서 한약을 처방하는 데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설진을 브랜딩하고 알렸습니다. 설진은 일반 한의원에서 흔히 보는 진단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시작하여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더 완성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저 또한 설진에 대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설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배우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재밌게도 설진을 브랜딩하다 보니 혀 자체가 아픈 환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설진은 몸의 상태를 혀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인데 혀가 따갑거나 우리한 환자들도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병원에서 혀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혀가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의학에서 혀는 심장에 해당합니다. 심장에 열이 많거나 몸에 진액이 부족한 음어 상태에서 혀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한약을 쓰다 보니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혀 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 경험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진 외에도 도침에 대해서도 브랜딩해 나갔습니다. 도침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이 하는 치료이지만 부산에서는
하는 곳이 많지 않은 치료였습니다. 저는 도침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도침을 공부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요일을 반납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한 결과 대한도침학회의 정회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도침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오래된 질환의 경우에는 침과 약침만으로는 치료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증 질환에 도침을 사용하면 거짓말처럼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도침이 위험하니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 또는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귀찮아서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예 새로운 분야를 브랜딩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준과 이재마도 처음부터 모든 환자들을 잘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본 경험과 경륜이 명의를 만듭니다. 배움을 시작할 때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올인해야 합니다. 그 몰입의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원 후에 생각보다 환자가 늘지 않아서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안 오지? 하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만 들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왜 안 오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게 하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원 초에 환자들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무작정 부산의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복지관의 관장님이 원장님이 이렇게 진료 시간을 빼서 찾아와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찾아오셨을 때 한약이나 공진당 등의 비급여를 할인해 드리기로 하는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지관과의 인연은 계속되어서 한약 기부도 매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환자 한 분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복지관에 기부하는 한약은 비용 처리도 돼서 세무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고 하더라도 돌파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뒤돌아보면 그리 큰 위기가 아닌데 혼자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더 큰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서는 기회는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표를 끊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나가면 더 큰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라 바쁜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잘 준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